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B70 페이스 리프트입니다. 이번 신형 GB70은 디자인 변경과 옵션 조정의 특징으로서 먼저 전면부에서는 엠블럼이 기존 3D에서 기요새 패턴의 2D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헤드램프는 기존과 동일, 점등 방식만 프로젝션에서 MLA 타입으로 달라졌는데요. 이 MLA 타입은 동일 면적에 더 많은 발광 렌즈를 배치해서 시인성 개선과 함께 이러한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도 신규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드는 총 3가지가 있고요. 확실히 엣지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범퍼 에어 인테이크는 크기가 확대되면서 스키드 플레이트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시는 스포츠 패키지에서는 제네시스 X에 스피디움 컨셉의 범퍼도 추가가 됩니다. 또한 라디에이터 그릴 역시 전용 싱글 메쉬 타입이 적용이 되고요. 일반 모델에선 신규 듀얼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측면부에서는 범퍼 몰딩의 범위가 확대가 되었는데요. 구형 때는 이 앞자락에서 끝났던 게 이 끝쪽까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사실 별건 아니지만 디테일이 소폭 변경이 되었고요. 이외에 19인치 휠의 디자인 변경, 18인치, 21인치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옵션이었었던 포피 모노블록 브레이크는 이번부터 기본화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스포츠 패키지에서는 19, 21인치 휠의 디자인이 달라졌고요. 지금 보시는 레드 컬러 캘리퍼와 다크크롬 가니쉬가 일반 모델과의 차이점입니다. 다음으로 후면부에서는 스포일러 보조 제동 등이 직선형으로 바뀌었고요. 신형부터 추가된 디지털 룸미러 앤 빌트인 캠 카메라도 같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향 지시 등이 리어 램프와 통합이 되면서 기존 지적 사항이었었던 시인성 문제가 개선이 되었고요. 노출형 머플러도 히든형으로 교체되면서 오각형의 크롬 디테일이 추가되었습니다. 스포츠 패키지에선 이렇게 노출형의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소소하지만 후진 가이드 램프의 점등 방식도 프로젝션 타입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트렁크 개폐 방식은 기본 전동 트렁크로서 용량은 542리터, 2열 폴딩 시엔 1678리터로 경쟁차 대비 가장 큽니다. 따라서 캠핑이나 차박 시에도 가장 넉넉한 사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짠! 이번에는 실내입니다. 이번 신형 GB70의 실내 컬러는 스탠다드에서 2가지, 선택 옵션으로 3가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2로 나뉘면서 하이글로시에서 인조 가죽 내장재, 그리고 시트 퀼팅과 스웨이드 내장재 N, 라이팅 가니쉬가 추가되는데요. 스포츠 패키지에서는 스탠다드 3가지, 옵션 2에서 하나가 추가됩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컬러는 옵시디언 블랙 앤 바닐라 베이지 투톤인데요. 이렇게 포인트 컬러인 오렌지 컬러의 엣지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신형 GB70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곳은 역시나 디스플레이의 영역인데요. 기존 분리형 구조가 신형부턴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로 통합이 되면서 송풍구가 중앙으로 내려왔고요. 그 자리에는 인포테인먼트 버튼들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레이아웃이 꽤 신선하게 느껴지고요. 다음으로 기존 어색한 형태로 지적받았던 2 스포크 핸들은 3 스포크로 변경이 되면서 그립감도 좋아졌습니다. 참고로 스포츠 패키지에서는 D컷 핸들이 추가가 돼요. 이외에 센터 터널에는 신규 디자인의 통합 컨트롤러와 전자식 다이얼 기어, 컵홀더 사이즈가 커졌고요. 중앙 수납함이 삭제됨에 따라 무선 충전 패드와 USB 포트, 파워 아울렛 등은 암레스트 앞과 안쪽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범위도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화사해진 것 같은데요. 기본화된 옵션 내역을 정리해보면 차로 요지 보조 2와 직접식 그립 감지 시스템, 디지털 키 2와 전도어 스마트키 터치 센서 같은 편의 부분 강화가 특징이고요. CCLC 적용으로 인한 사용성 강화도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2열은 경쟁차 대비 전폭은 가장 크고요. 전장과 휠 베이스도 2번째로 길기 때문에 숄더룸과 헤드룸은 여유로운 편입니다. 대신 전고는 가장 낮아요. 공간은 키 165cm 여성 기준으로 최대 레그룸은 한 뼘 반, 최소 레그룸은 주먹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헤드룸은 하나 반 정도가 나와요.
주요 편의 옵션으로는 열선과 에어벤트가 기본, 2열 컴포트 패키지를 넣게 되면 측면 커튼과 3종 공조, 통풍 시트가 추가됩니다. 이거는 2열 사용 빈도를 계산해서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얼마냐? 이번 신형 GB70은 직전 대비 기본가 340만 원 인상, 선택 옵션에서도 소폭씩 가격이 올랐습니다. 초기형 대비론 589만 원이 올랐어요. 물론 2.5 터보 스포츠 패키지와 3.5 터보의 기본가는 인하되었지만 이 부분은 기존 기본이었었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AWD가 선택 옵션으로 빠졌기 때문에 결국엔 조삼모사라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수입 경쟁차와 비교해보면 GB70이 최소 8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저렴하긴 합니다. 다만 이것도 인기 견적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X3나 Q5와 비슷한 가격이 되기 때문에 이번 신형 GB70은 6천만 원 이하로 끊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래서 홍시픽 가성비 추천 견적을 짜보면 2.5 터보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과 파퓰러 패키지 1, 빌트인 캠 패키지를 넣어서 5,995만 원에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구성은 인기 구성 대비 브랜드 오디오와 프레임 나파 가죽 등이 빠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파이핑 천연 가죽 시트에 HUD와 서라운드 뷰, 뒷좌석 통풍 시트 같은 실질 옵션 수준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BM과 아우디와의 격차를 더 벌리고 싶으시다면 선택 옵션 중 하나를 더 포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자, 신형 GB70을 타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6기통 엔진인 3.5 터보 엔진의 AWD와 21인치 사양의 GB70을 탑승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승차감을 느껴보겠습니다. 현재 노면 상태가 크랙이 조금 있는 구간이거든요. 요랬을 때 사운드로 약간 느껴지기는 하고 진동으로도 살짝은 들어옵니다. 근데 비교적 노면의 충격이나 소음들을 상당히 많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형 SUV의 21인치 사양은 조금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GB70은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하체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전후륜에 하이드로 부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최신 현대차에도 많이 도입이 되는 부품인데요. 기존 부시하고 다른 점은 안쪽에 오리피스라고 유체가 이동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승차감을 부드럽게 완화해주고 반대로 노면 상태가 좋은 곳에서 그럴 때에는 이제 고속으로 보통 직진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럴 때에는 고속 안정성을 위해서 약간 하드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노면 상태에 맞춰서 굉장히 하이브리드하게 운용이 가능한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구형 GB70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 부시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GB70 자체가 승차감이 굉장히 안락하면서도 도심형 SUV에 잘 맞는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원래 좋았는데요. 신형은 21인치 사양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편하네요. 큰 충격은 구형과 비교했을 때 뭐 거의 달라진 점이 없긴 한데 자잘자잘한 진동들을 상당히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이드로 부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하체 감각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동급 중형 SUV 중에서 승차감은 탑 클래스에 위치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현재 고속으로 주행 중이거든요. 요랬을 때 실내 정숙도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현재 저는 통풍 시트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공조 시스템, 에어컨도 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실내 방음도가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형 GB70에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엔진에서 오는 소음과 반대되는 주파수를 스피커로 송출해줘서 운전자가 조용하다라고 느끼게 해주고요. 실제로도 진짜 조용합니다. 이 엔진룸에서 뚫고 들어오는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 유리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어 실링은 3중 구조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윈드 노이즈를 많이 막아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밟았을 때에도 오늘 살짝 바람이 있는 날인데 윈드 노이즈가 거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조용해요. 진짜 조용합니다. 자, 그래서 시속 80km 기준으로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창문도 한번 내려볼게요.
조용하죠. 창문이 완전히 닫혔을 때 이 밀폐되는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뭔가 턱 다치지 않고 완전 밀폐로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어 스포일러 형상이 변경이 되어서 공기 저항 개수가 0.01cd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0.31cd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구형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좋아졌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현재 저는 6기통 트윈 터보 엔진인 3.5 터보 사양을 타고 있기 때문에 무려 380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2.5 터보에는 없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있어서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마이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현재 제가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니까 벌써부터 아주 그르렁거리는 음색이 장난이 아닙니다. 가상 사운드까지 키고 밟아볼게요. 자, 그럼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오! 야, 방금 6000rpm에서 변속이 되었고요.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와, 밀어주는 힘이, 저 전기차 탄 거 아닙니까? 이야, 초반 엑셀 민감도도 상당히 날렵하고 민첩한데요. 뒷심이 진짜 좋습니다. 이거는 2.5 터보에서는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봐도 와, 진짜 이 구동되는 힘이, 와, 진짜로. 야, 보통 터보차저 자체가 저 RPM에서는 최고의 효율을 나타내기 조금 어렵거든요. 이 람다3 3.5 트윈 터보 엔진은 저 RPM에서의 터보렉이 다른 파워트레인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바로 최대 토크를 뿜어내주면서 그냥 미친 듯이 달려나가줍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AWD, 현재 4륜구동이 들어가 있는 사양을 시승하고 있기 때문에 구동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밟을 때도 4륜구동이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좋고 빨리 나가는 데에도 안정적이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와, 대박인데요? 자, 현대 유턴존이라서 유턴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한 번에 유턴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라이브 모드는 이 스티어링까지 연동이 되는 스포츠 모드로 했거든요. 그래서 살짝 기어비가 조금 더 높게 잡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하면 이 핸들링 각도가 비교적 세밀한 편이기 때문에 좁은 도로에서도 핸들링이 편안할 것 같아요. 전방에 코너가 있기 때문에 신형 GB70의 선회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70km로 코너를 돌아 나가 볼게요.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입니다. 오, 핸들링이 장난이 아닌데요? 와, 되게 안정적이에요. 이게 후륜 기반의 AWD 4륜구동이기는 한데 진짜 이 노면에서 오는 접지력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신형 GB70은 ELSD라고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처럼 고속으로 코너를 주행을 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코너링을 느낄 수 있는 기능인데요. 확실히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살짝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와인딩 도로 그런 데에서는 확실하게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급 조향까지 해보겠습니다. 약간의 하중 이동 발생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잘 잡혀 있어서 안정적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와, 이게 일반 모드에서는 안 그런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핸들에서 오는 신뢰도가 좀 더 높다라는 게 느껴져요. 또 리어 같은 경우도 늦게 따라오는 거 없이 바싹바싹 따라와주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지면서 그립력도 상당히 출중한 편인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4륜구동 AWD를 선택하시면 트랙션 모드가 들어가는데요. 구형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오토 모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토, 스노우, 샌드, 머드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요. 터레인 모드를 실행시키면 현재 제가 오토 모드로 실행을 시켜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구동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게이지로, 숫자로도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터레인 모드는 지금처럼 잘 포장된 도로 말고 오프로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일이 내가 설정을 하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구동력을 보완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운전자 사용성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현재 저는 3.5 터보의 AWD 21인치 사양으로 공인 연비는 리터당 8.3km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고속 위주로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현재 리터당 트립 컴퓨터상 9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성능 파워트레인임을 감안한다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연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다만 2.5 터보의 이륜구동 그리고 기본적인 18인치 사양 같은 경우는 공인 연비가 리터당 10km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좀 더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2.5 파워트레인의 이륜구동을 추천드립니다. 짠! 이번에는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연속택 방직턱 구간을 넘으면서 승차감을 자세히 느껴볼게요. 오, 되게 푹신하고 부드럽게 반응을 해주는데요. 한 번 더 넘어볼게요. 오, 방금 방지턱은 고도차가 조금 큰 구간이라서 약간 차가 많이 흔들렸는데 한번 텅 하고 나서 잔여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21인치 사양의 GB70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타봤었던 21인치 사양 중에선 승차감이 가장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구형과 비교했을 때 신형 GB70은 하이드로 부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잔여 진동을 잘 잡아준다라고 하는데요. 1열에서 느꼈던 편안한 감각이 2열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 운영했을 때에도 정말 스트레스 없이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GB70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GB70은 2.5 터보 기준 연간 388만 원이 지출되고요. 3.5 터보는 여기에 70만 원 정도 더 지출이 됩니다. 에어백은 총 8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우리나라 KNCAP 기준 89.6점으로 1등급, 미국 IITS 기준 2024 탑 세이프티 픽을 기록했습니다. 리콜 사항은 아직은 없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높은 가격 인상률과 히든형 머플러 적용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 씨의 총평 GB70 페이스리프트 어땠냐? 일단 저는 6기통 3.5 터보에 풀옵션을 시승해서 그런지 당연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승차감과 정숙성이 진짜 감동이었어요. 또한 27인치 대화면과 CCLC, 향상된 주행보조 기능 및 최신 옵션도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비싸졌습니다. 탈만한 구성이 약 6천만 원 중반이고요. 다이내믹한 주행은 3.5 터보 한정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면 수입 엔트리? 라는 고민이 짙어졌는데요. 그래도 경쟁차 대비 다양한 기능과 정비 편의성 면에선 아직까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